안녕하세요. 경리TV 한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격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셔도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 취업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늘 방송하면서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거 읽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격리 업무하면서 구독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누구든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답변을 할 겁니다. 거래처에 한두 개의 물건 매입할 때마다 내고 하라는데 원래 격리는 그래야 하나요? 거래처에서 수량과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제 마인드가 안 맞아서 힘들어요. 어려운 말로 내고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깎아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이런 거는 구매팀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량이 있어야 내고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인제 뭔가 매입을 하기 전에 그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쪼끔 더 싼 데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비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인제 거래하던 거래처에 그냥 무조건 "가격을 깎아라."라는 것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 거래처를 계속 이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물건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정도 사는데 내고 하라는 거는 쪼끔 힘들 것 같고, 본인 성격상 또 안 맞으면은 저도 좀 그런 일 하기는 좀 껄끄러울 것 같기는 해요. 매번 뭐 살 때마다 전화해서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또 그런 거 잘 깎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격 좋아 가지고 친근하게, 약간 MBTI E 같은 그런 성격분들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 내고를 그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계속 그랬다면은 저도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했을 거라, 일단은 다른 회사는 내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뭐 가격 비교라 그러죠. 왜 좀 더 싼 데 찾아서 그렇게 한 적은 있죠. 경영관리팀 인사총무로 들어갔는데 정식 채용도 아니고 채용형 보졸, 현장 실습 중인데요. 근태표 밑에 시급이랑 월급 등등 이것저것 다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엑셀 표를 만들어 보라고, 꼭 자기 거랑 안 똑같아도 되니까 제 스타일로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전 엑셀 자격증만 땄지 수식을 응용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입도 아니고 실습생인데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것 같다고 본인 입으로 그래놓고 저한테 제가 할 줄 모르는 걸 시켜놓고 잘하길 바라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 표와 비슷해 보이는 표가 1도 없어요. 제겐 마치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내주고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푸는 문제인지 안 알려주는 거랑 같은데 진짜 어떡하죠? 내일 출근인데 이제 3주 조금 넘어가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태도 그렇고 메인 매출도 그렇고 쓰는 앱이 연동이 안 돼서 다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참 못 같아요. 요즘 통합 관리가 내세라는데 이카운트 처음 써보는 거라 더 헷갈려요. 회계도 거기서 다 한다던데 회계는 보통 K랩 사용하는 거 아니었나? 우리 학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틀 전에 갑자기 회계로 갈지 인사로 갈지 총무로 갈지 생각해 보라는데 애초에 인사총무로 들어왔어서 갑자기 고르라니 어떤 게 옳은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갓 졸업한 혹은 졸업 예정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실습 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제 위에 상사겠죠. 과장님이 일을 하나 시키셨는데 엑셀로 뭔가 근 대표와 이것저것 자료가 들어가진 그런 표를 만들어 보라 라고 시키셨나 봐요. 근데 인제 이분 얘기로는 뭐 본인
수학 문제 내주고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푸는지 안 알려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안 알려줍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을 시키기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안 알려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인제 보통 신입이나 이렇게 인제 이런 갓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표를 대충 인제 그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 값 이런 자료가 쪼끔 보기 좋게 "너 한번 만들어 봐라." 약간 편하게 그냥 시킨 것 같아요. 꼭 이게 필요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하거나 뭘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뭔가 편하게 시킨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표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은 수식을 잘 모른다면은 노가다로 일일이 값을 넣어 보세요. 노가다로 하다 보면은 '아 이건 힘들어. 이렇게 꼭 해야 돼.' 하면서 '좀 더 편한 방법이 없나?' 하면서 수식을 찾게 되고, 수식은 네이버나 엑셀 뭐 알려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검색을 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되게 친절하게 직접 그 지금 내가 다루는 데이터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엑셀이랑 이카운트를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엑셀 많이 씁니다. 뭐 회계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 엑셀은 다 기본적으로 써요.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프로그램을 써도 엑셀 변환해 가지고 엑셀로 자료를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게 쪼끔 더 편해 가지고. 그래서 엑셀은 무조건 다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은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인제 표를 한번 예시로 아니면 손으로 뭔가 그려 봐요. 그래서 이걸 딱 보여 드려요, 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값이 요렇게 표시가 되면 되나요?"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은 그것과 똑같이 계속 다른 사람들 거 전 직원 거 만들면 되는 거고. "이카운트는 처음 써 보는 거라 그랬고 회계는 보통 K랩 사용하는 거 아니었나?"라고 물어보셨는데 학교에서는 보통 K랩을 알려줘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격증 따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회계랑 전산세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랩을 알려주는데, 뭐 AT 자격증 시험이나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 시험은 또 더 좋은 스마트AI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또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 회사로 나와 보면은 이런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K랩이나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뭐 안 쓰는 데도 많아요. 아직까지 안 쓰는 데도 있어 가지고 꼭 다 쓰는 건 아니에요. K랩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세무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사랑보다는 더존을 쪼끔 더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회계로 갈지 인사로 갈지 총무로 갈지 생각해 보라는데 글쎄 본인이 뭐 하고 싶은지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거면 회계는 기본이 돼야 돼요. 인사만 하면은 또 힘들고, 중소기업은 인사만 해서는 안 되고 회계, 인사, 총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회사 계속 다닐 거 아니고 계속 다른 데 이직을 하실 건데 큰 회사 가면은 파트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자기가 뭐 인사를 처음 시작했으면 인사만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계속 그 인사 파트가 별도로 있는 쪼끔 큰 회사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쪼끔 어떤 회사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쪼끔 규모가 작은 데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데서는 회계가 기본이에요. 플러스로 인제 인사, 총무인 거랑 회계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상고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던 옛날 생각도 나고 해 가지고 이 댓글을 한번 읽어 볼까 해서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라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신입일 때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인제 들어갔을 때에는 제 상사분들은 컴퓨터를 잘 다 못하셨어요. 다 예전부터 수기로 하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로 뭐 엑셀로 뭔가 뚝딱뚝딱 뭔가 하는 것 같다. 그럼 되게 잘한다. 오 막 이러면서 칭찬 많이 해 주시고 좋아라 해 주셨는데 지금 인제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이 상사가 인제 제 나이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사는 엑셀이라든지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제 또래들은 다 잘하잖아요. 컴퓨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고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해. 근데 또 지금 어린 친구들은 컴퓨터랑 친하다기보다는 핸드폰이랑 친하잖아요. 태블릿, 앱 이런 거랑 친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또래 상사들이 보기에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일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인제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뭔가 컴퓨터로 똑딱똑딱 하면은 예전에 그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프 엑셀 가지고. 그래서 그 그래프 만들었다고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뭐라고. 근데 지금은 다들 스킬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요즘에 인제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리면 머리 회전, 두뇌 회전도 빠르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일을 쪼끔 시킨 것 같기는 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다만 그거는 쪼끔 큰 틀에 맞춰서 어떻게 엑셀 표를 만들고 어떤 데이터가 표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거를 입력하는 데 힘들어서 뭔가 그런 수식을 넣고 싶을 때 그 수식을 물어보는 거는 싫어할 수 있어요, 상사가. 그 수식은 뭐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 가지고 찾아서 그거는 찾아서 해 보는 게 본인 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주어졌을 때 그런 수식 써 가지고 쪼끔 더 다음에는 또 쉽게 똑딱똑딱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격리 실무 개인과외랑 출장 격리,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 보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